저는 2023년 5월 K리그 318번째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가 저의 K리그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수술을 잘 하고 열심히 재활을 해서 복귀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성남FC 팬분들께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인대 같은 큰 부상의 원인, 각성이라고 하죠. 제가 다시 복귀하지 못한 이유, 90도에서 더 이상 안 꺾이는 거예요. 만약 그때로 돌아가서 재활을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지 무조건 뛰셔야 돼요. 달리셔야 돼요. 23년 5월부터 25년 지금까지 무릎 부상 치료 경험, 너무 힘들고 아픈 기억이지만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공유하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치료 방법을 공유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22시즌 성남FC의 강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남이라의 볼보이를 할 때부터 저는 성남에서 뛰는 게 꿈이었고 은퇴하기 전에 성남FC 팀이 다시 승격을 하는 게 제 축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23시즌이 시작되기 전 저는 주장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만큼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장인 제가 경기를 뛰는데 34살 나이가 좀 있다는 이유로 체력을 아끼면서 몸을 관리하면서 설렁설렁 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계훈련부터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팀훈련, 개인훈련을 하면서 버티고 그렇게 몸을 만들었습니다. 시즌이 시작되면서 제가 다시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를 느끼고 운동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남의 주장이 되고 나서 주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선수가 부진해서 경기장에 못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장을 교체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저로 인해서 팀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냐? 제 몸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몸이 좋은 상태로 경기장에 계속 출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저 같은 유형의 공격수가 나이를 먹고 스피드가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이 없습니다. 자신감도 점점 떨어지고요. 기록, 수치가 말을 해줍니다. 요즘에는 GPS를 차고 뛰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그 젊은 친구들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폭을 줄여야 저는 경기장에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동계 훈련 때도 그리고 시즌 중에도 제가 많이 했던 훈련이 있습니다. 스커트랑 클린 동작인데요. 두 가지를 많이 했을 때 스피드가 올라온다는 걸 느꼈고 실제로 많이 빨라지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무리했죠. 무리를 하면서 쉬지 않고 회복도 되지 않은 채 운동을 진짜 무식하게 했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더 빨라질 수 있다, 더 잘 뛸 수 있다라는 걸 느껴서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했던 게 부상의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과의 경기를 준비할 때 좀 힘들었습니다. 몸이. 그 주를 준비하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주에. 자고 일어나도 좀 잠이 모자란 것 같고 마사지를 받고 사우나를 하고 몸 관리를 해도 몸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근데 이상하게 경기 당일날 몸이 너무 좋았습니다. 각성이라고 하죠. 제 몸은 지금 피곤한 상태인데 이상하게 몸이 좋은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항상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도 팀 의료진과 하는 얘기도 몸이 좋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왜 안 되더라고요. 알고 있었는데도 몸이 이미 나가더라고요. 전반전 시작되고 몸이 통통 튄다는 걸 느꼈고 플레이 과정에서 크리스 선수가 선취 득점을 했습니다. 제가 패스를 찔러줬었고 그게 크리스 선수의 득점으로 연결됐던 거예요. 그때 제가 또 도움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서 도움왕 경쟁을 하고 있었을 때라 또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어시스트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흥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부상이 왔죠. 느꼈습니다. 심하게 다쳤구나.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다친 거고 그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면서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무릎을 꺾고 피는 재활만을 반복했습니다. 꺾으려고 피려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만큼 재활의 결과가 나오질 않았고 병원에서도 제가 재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다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조직을 제거하고 마취가 된 상태로 무릎을 꺾고 폈습니다. 저는 이제는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재활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꺾는 각도는 90도, 피는 건 불가능. 그렇게 또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꺾고 피고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 다시 돌아가겠다는 팬분들과의 약속을 했기에 다시 한번 또 마취를 하고 브리즈망 수술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5개월 동안 반복했고 성남FC 팀은 벌써 동계 훈련을 가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저는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무릎이 다 이렇게 펴지지가 않습니다. 굽히는 것도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각도를 내야 되는데 무릎이 꺾이지가 않으니까 막 꺾어주셨어요. 꺾고 기계로도 꺾고 무릎 피는 거 할 때는 위에 무거운 거
엄청 올려놓고 막 손으로도 누르고 막 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2개월이 지났는데 똑같고, 병원에 딱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재활을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냐. 저는 아침 먹고 바로 재활하러 가서 저녁 먹을 때 돼서 왔거든요. 하루 종일 재활센터에서 꺾고 피고 꺾고 피고 꺾고 피고만 반복했습니다. 근데 꺾고 피는 것도 뭐 어느 정도 꺾여야 할 맛이 나는데 안 꺾여. 안 꺾이고 안 펴져. 그래서 결국에 수술을 했죠. 조직을 제거하고. 마취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와서 막 같이 꺾고 펴주고 막 했는데 되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 와서 회복하고 다시 재활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기 멍이 엄청 들더라고요. 피멍이 막 들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재활을 시작했는데 똑같아요. 여기서 안 꺾이는 거예요. 90도에서. 90도에서 더 이상 안 꺾이는 거예요. 와,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 너무 많이 울었고, 그때 직감했죠. 저는 이제 축구를 그만해야 되겠구나.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직감했고, 뭔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또 마취를 해서 무릎 꺾고 피고 이 수술을 또 했습니다. 시즌이 끝났어요. 꺾고 피고 하다가 시즌이 끝났습니다. 딱 12월 31일 되는 날,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각도가 나오지 않잖아요. 일단 수술을 다시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마다 유연한 사람이 있고 뻣뻣한 사람이 있듯이 수술을 하고 나왔을 때 각도가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각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근육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미세 조직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체형이 막 땅땅한 선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빨리 굳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재활을 할 때 제가 착각을 했던 게 각도를 내고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이게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은퇴를 선언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가끔 헬스장 가서 막 자전거 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쩔뚝거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우리 아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해 하셨고 무릎이 펴질 기미가 안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동생이 같이 공 차러 가자는 거예요. 나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공을 차러 가냐. 그러니까 동생이 그냥 가자는 거예요. 공 차야 된다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공 차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웠어요. 진짜 패스도 공을 찰 생각조차 못했죠. 근데 그 상태로 믿져요 본전 갔어요. 공 차러. 그 상태로 공을 차러 갔는데 처음에 사이드 백을 봤습니다. 그때 다리를 절면서 저한테 오는 공을 패스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들이, 조계의 형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프로 출신 맞냐고.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공을 차니까 그 다음 주에 공을 차러 갔을 때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했지만 제가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 오기가 뭐였냐면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어차피 다시 끊어지면은 그냥 또 수술하자. 그런 마인드로 그냥 공도 차버렸어요. 오면은 하면서 막 차고, 공이 오면은 컨트롤도 하고 뭐 치고도 달려보는 거예요. 잘 안 달려지는데 막 절면서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한 4주를 딱 찼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사이클 타고 공 차러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딱 공을 찼어요. 4주 딱 지나고 나니까 스피드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똑같이 재활을 하시면 됩니다. 각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 각도에만 빠져 있으시면 안 됩니다. 수술을 다시 한다? 그럼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재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수술을 하지 마시고 재활을 계속 하십시오. 어느 정도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자리를 잡았을 때는 다시 끊어지지 않아요. 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한다? 무조건 뛰셔야 됩니다. 달리셔야 돼요. 재활의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랑 똑같이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한 선수는 각도가 잘 나와. 저는 각도가 안 나와요. 얘는 조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저도 조깅하러 가야 돼요, 같이. 얘가 조깅한다? 그럼 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각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각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 친구가 패스하는데 저는 패스를 안 한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같이 패스하고 킥도 차시고. 각도만 안 나온다 할 뿐이지 같이 안 울어요. 십자인대가 탄탄해지고 있고 근육도 생기고 있는 거니까. 근육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각도에 빠져 있어서 각도만 내고 있으니까 근육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십자인대가 첫 번째로 안 끊어지는 거, 무릎을 관리를 잘 하는 것, 그것은 본인의 컨디션 상태에 따라서 플레이를 잘 조절할 것. 조절이 안 된다면 경기를 나가지 말 것이고요.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나서 각도가 안 나온다면 거기에 너무 매진해 있지 마라. 뛰어라. 달리면은 각도 나온다. 제가 정말 힘들고 생각해보면은
막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다쳤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나는 왜 재활이 안 되는 걸까, 내 수술을 한 사람은 왜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제 다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럴 필요 없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있겠구나. 몰랐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꼭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심동원 풋볼클럽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부터 다시 축구를 하고 싶었고 다시 잘 뛰고 싶었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을 위해 꼭 제가 다시 잘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마음이 무릎 부상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FC, 저를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신 성남FC 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에서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저의 은퇴식을 열어준 성남FC 구단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운동장으로 등 떠민 동생 너무 고맙고, 항상 제 곁에서 저와 함께 힘들어해주고 응원해준 우리 와이프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